안창호 선생님은 1878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셨고 16살 때까지 서당에 다녔죠. 그 모든 사람이 대체로 그랬던 것 같이. 그런데 17세에 이제 상경해서 구세학당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신학교의 전신이고요. 여기 구세학당에 와서 비로소 신학문, 그러니까 서양학문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입교하게 됐습니다. 그 1896년 그 당시에 서재필 선생님하고 몇 분이서 이렇게 독립협회를 만들었는데 독립협회에 안창호 선생님 가입을 하고 관서 지부 조직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는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계몽하거나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독립신문하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라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지금 현재 뭐 강남역이나 광화문에서 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하는 거죠.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아주 훌륭한 웅변가죠. 대연설가로 명성이 자자했고 이러다가 이제 1899년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당합니다. 여기서 독립은 조선 500년 중국의 속국으로 살던 데에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1899년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당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점진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남도에 돌아와서 그 점진학교라는 뜻은 그 꾸준히 힘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큰 뜻을 품고 19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학이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가서 교포 이제 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립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으로 국군이 기울어서 그것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그 안창호 선생님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귀국길에 일본에 잠시 들려서 태극학회라는 청년들, 한국 청년들을 만나서 신민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신민회의 목표 중에서 이제 대성학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각도에 하나씩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09년 안중근 선생님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잡혀가지고 대성 헌병대에서 3개월 동안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여의치 않자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게 1911년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1913년에 흥사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 흥사단이 인재양성 기관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죠. 1919년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노동청장 이런 것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임시정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이제 이 일을 수습을 못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 여기서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뭐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1924년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흥사단 조직을 다시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년에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서요.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각 단체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되죠. 지금도 그런 상당히 그러죠. 같이 하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뭐 자유주의자, 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뭐 양반 출신, 평민 출신, 뭐 이렇게 백정 출신, 뭐 이래서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였고, 소련이 이렇게 앞잡이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침투해 들어오고, 또 중국 공산당의 영향도 있고, 국제정세 속에서 정말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데 일제가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니까 이것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폭탄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송환이 되고요.
2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한 뒤에 잠시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었으면 가출옥이라 그러죠. 방귀 출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요. 휴양 중에 동호회 사건으로 다시 재투옥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1938년 병으로 보석이 되어서 휴양 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신식 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 가서 계몽운동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교육운동을 잊지 않아서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도산공원이 강남에 있죠.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도산공원에 자주 갔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동상을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왠지 이게 그 안창호 선생님은 좀 익숙합니다. 그런 도산공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그 교육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자기를 잘 수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그걸 바탕으로 민족을 혁신시키고 민족을 개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근대 시민으로 성장하라는 거죠.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덕육, 체육, 지육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몸이 튼튼해야 되죠. 이렇게 정말 몸이 튼튼해야지 사람이 자신도 있고 또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지육이죠.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대 정신 이걸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지식을 갖추어라. 현대적 지식이죠. 그리고 역행이라는 게 두 번째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라.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가끔 살다 보면은 그냥 상황 탓을 하는데 정말 나 자신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입니다. 매사에 신의를 다하라. 마지막은 용감입니다. 정의를 보고 실천하라.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습니다. 정의를 보고 실천하라. 그리고 참된 삶을 강조하셨는데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으면 통회하라. 그러니까 참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되게 살으라는 거죠.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성학교, 흥사단,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을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는 이런 훌륭한 정신들이죠. 대공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은 공명정대하고 또 공평무사하게 힘쓰는 것이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대개조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을. 재밌는 것은 뭐냐면 빙그레 운동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마일 운동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사에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을 주지 말고 미소를 항상 띠고 빙그레 운동을 하자. 이게요 나중에 70년대 스마일 운동 하게 됩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몸소 독립운동을 실천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고 그러면서 현재 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라고 활동하기 이전에는 또 그 갑신정변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서재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또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의 밑거름이 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